하면 똑같이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제10호 하이슨 태풍이 동해안으로 지나가면서 피해가 부산 강원 지역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그 피해로 인한 지원을 빠른 시일에 세워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은 나도원 교수님과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 목요일 방송을 같이 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과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더 나은 방송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 우리 나도은 교수님 이제 첫 네. 출연이니까 인사 말과 간단히 소개 좀.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통합예술치료학과 특임 교수로 있는 나도원입니다. 오늘 이 여의도 판에 출연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판을 알아놨기 때문에 저도 좋은 정보 소식 가지고 왔어요. 예. 정부의 문제점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좋은 알찬 방송을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정말 올 기대가 큽니다. 예, 우리 이제 교수님과 우리 위원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누들 펀드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펀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펀드로 세금으로 또 손실된 거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또 보전하겠다는 그 발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문재인 정부 국민 편가르기 조장하는 세금 주도 누들 펀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의도판에서 이제 우리 이성부 위원장님, 라도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들 펀드 추진하겠다는 것과 펀드도 세금으로 손실, 그죠? 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뉴딜 펀드,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제 뉴딜이란 말 자체도 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폈을 때 그 뉴딜을 선언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유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나의 새로운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대공황을 이제 타개하는 수단으로 썼던 부분인데 사실 뉴딜은 새로운 방법, 전에 쓰지 않았던 부분, 방법을 찾아가지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부는 사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 거기에 이제 뉴딜 펀드라고 하는 금융 정책까지 적용을 해서 사실 정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펀드라는 거를 추진하면서 5년 단임 정권이 펀드를 추진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이익을 좀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도덕하다. 그런 측면에서 누덜누덜한 펀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태양광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옛날 군사 정부 시절이라든지 우리가 70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은 이러한 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또 국회도 기업이 아닙니다. 정당도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들이나 또 이 기업인들과의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표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여론도 제시해보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게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문제가 왜냐면 지금 이합전 이해찬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00년 정권? 자기들이 100년 정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가 1년 한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지금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이게 지금 문제가 또 대통령이 어제 그젠가 뉴스에서 태양광과 풍력 지금 태양광 때문에요. 이번 태풍이 산사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하는 게 중국 업체들이 들어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중국이 지금 태양광도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저기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호응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는 좀 뭐 뉴딜 펀드 좀 이 정부는 또 애매모호한 이런 어떤 단어를 지어내는 데는 참 일가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저 교수님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죠? 여기 지금 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예, 예. 그 총 한 170조를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170조 요? 거기 보면 그렇죠. 정책금융 예. 쪽으로 100조가 좀 예. 투입이 되고 예. 민간금융 쪽으로 한 70조가 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170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뉴딜 펀드를 만들면서 투자의 대상으로 네. 뉴딜 지수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수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네. K 뉴딜 지수 9월달에 9월달에 그다음에 10월에는 시작하겠다. 탄소 시행하겠다, 효율 그죠? 그린 뉴딜 지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선 저는 근본적으로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촛불 시위를 해서 이제 뒤엎어서 그렇죠. 그 뒤집어 네. 씌운 그 죄명이 네. 뭐 정부가 나서서 뭐를 조성을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강요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증권 거래에서 보면 작전 세력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 유사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뭐 최순실 씨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거 보면은. 근데 지금 조사 내용도 박근혜 정부의 그 조사 내용을 쭉 지금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언론 그대로 발표된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서 야 너 뭐해 또 뭐 아니면 기업들에게 가서 돈 내놔 이런 어떤 저희가 거의 없어요. 돈을 받은 정황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 뭐 국민들을 어찌 보면 선동해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돈을 투자를 해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럼 만약에 이 엄청난 170조라는 돈이 손실이 났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께서 170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뭘로 밝힌다는 뭘로 이걸 갖다가 원금을 보상하겠다는 얘기인가? 170조라는 돈. 난 이거부터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으로 보면은 네. 정책금융이 이제 100조거든요. 네. 정책금융이 100조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이죠. 국가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네. 수출입은행, 네. 뭐 신용보증기금 네. 이쪽에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내고 또 기금을 국민 형성하라는 거죠. 하고 근데 그 안에 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라는 게 20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20조 원이 거기 그 들어가는 20조 거야? 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조 원에 대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국민 세금으로 해주겠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민간금융이 70조인데 여기에 그 5대 금융지주회사가 내는 거예요. 5대 그럼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170조를 끌어내오는데 국가기관도 그 독촉하는 거고 그다음 네. 민간금융기관도 이게 독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기금 형성하는 부분하고 뭔 차이가 있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 투자도 뭐냐면 정부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뉴딜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미래 모빌리티 부문, 자율주행차, 전기차, 빅데이터, 그다음에 꼭꼭 집어서 데이터댐, 국가안전 SOC, 지능형 정보,
그린 에너지. 네. 이쪽으로 이제 7조 뭐 9조 뭐 이런 식으로 10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5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 정권에서 보장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그 손해가 나면 그럼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익이 나면 본인이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정부에서 대주고 세금을 이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작전 세력하고 본 차이가 근데 있느냐. 이제 이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이득이 나면 본인들이 가져가지만 손실이 나면은 세금을 메꾸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과 투자 안 한 사람이 있는데 투자 안 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하나 근본적인 딱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자산이 어느 정도 된다 보십니까? 국민은행 최대 은행이죠. 약 한 350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도 약 한 300조 정도. 국민은행보다도 오히려 저기가 적습니다. 예, 제일, 예, 이 은행이 이제 제일 크죠. 산업은행은 국가 기술 공기업이고 네네. 한마디로 이제 국민은행은 시중 민간 은행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는 요 이제 금융기관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뭐 기타 보증금 쭉 이래 170조를 이제 우리가 투자하게 됩니다. 국민들 투자를 해라. 그럼 아까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뉴딜 펀드가 20조. 그럼 국민들이 이제 20조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지금 이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그렇죠. 했어요. 주식이죠. 그 이게 문제가, 글쎄요. 이 지금 내가 어느 나라가 이런 국민들에게다가 원금을 보장해 주마, 투자를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재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똑같은 이 공약을 해줘야 돼요. 내가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우리 뭡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들 만약에 똑같은 당의 대통령이 돼도요. 그럼 야당과 우리나라 같은 지금 좀 의견이 보세요. 맞아야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약 90도로 바뀌었습니다. 다 거의가 뭐 이 같은 당의 대통령이 돼도 거의 실행되어 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책임 없는 말을, 나는 지금 1년 한 7개월 있으면 떠나야 되는 대통령이 뭘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내가 20조가 있으니까 내가 퇴임 후에라도 국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내 재산을 20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금 상환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든지. 이 말이 좀 보면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지금 말이야 투자 뭐 한 거 뭐 저기를 하나 만든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재단을 하나 만든다는 데서 온갖 기업들이 좀 투자 뭐 한 최준식 뭐 관계 온갖 제명을 다 둘을 씌워놨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지금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20조가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에 이 국민들 세금이 아까 그 우리 이수연 의원님 말씀하신 처럼 그럼 투자하는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 내가 호주에 낸 세금을 그대로 보충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갖다 말입니다. 이런 대안 없는 위험한 정책을 이거 정말 발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딱 덧붙이고 싶은 게요. 우리 교수님 잘 아시고 우리 이수경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여러 나라, 유럽, 남미 쪽에 이 세계 은행들이 엄청난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을 만든 분이 유일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성공한 나라 아시잖아요. 예.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전부 실패했어요. 망가졌어요. 자, 남미 같은 데, 좀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경제가 그냥 다 바닥나고, 심지어는 가고 뭐 필리핀, 우리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이런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만이 왜 이 경제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정말 나도 지금 그분은 그 당시에 이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정책, 경제 정책을 피했느냐, 투자를 하되 직접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직접 투자를 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나 이지은 우리 의원님이 기업을 한다.
근데 나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지금 싹거든 빼갑니다. 회사가 지금 불안정한데도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100억, 200억 단단한 이 구조가 이 재무구조가 됐을 때는 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투자를 그렇게 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빼가 버려요. 그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그는 성견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탄탄한 보세요.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이 그 경제 기반 아래서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애매모호한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네, 위원장님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투자에게 이제 손실이 났을 때 35%를 이제 처음에는 저기 손실에 대해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막 논란이 되니까 다시 3시간 만에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10%대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문제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금방금방 뭐 했다가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여기 문재인 정부 오락가락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네. 국채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추경도 지금 4차 추경으로 넘어가는데 네.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채도 지금 뭐 건국이래 아마 최대 최대. 국채이기 때문에 국고채를 더 이상 이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네.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이 국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채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뭐 같은 그 빚을 얻어가지고 그 투자를 해서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미래 그렇죠. 세대에게는 그 국가 재무가 늘어나서 조금 긍정적인 나쁜 말 의미를 주기 아니에요, 때문에 사실은. 예. 국채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국채는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네. 국회에서 물어봐가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이제 국채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이런 국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펀드라고 하는 아주 그 절묘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국민의 그 돈을 끌어당기는, 근데 정부의 어떤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비용을 사실은 국채를 못하니까 뉴딜 펀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추진 자금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펀드하고 이제 국채하고 다른 거는, 펀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을 국회 의결 없이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됩니다. 위헌적인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도덕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게 아주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린 펀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린 펀드 박근혜 있었죠. 정권 네. 때 이제 통일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성공한다는 이건 보장이 이제 없는 규모가 거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이전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정권 말기에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들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가정을 없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의 평가도 뭐 예우를 갖춰 가지고 네. 부정적으로 심하게 얘기는 않지만 긍정적인 표현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를 그 국민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이게 문제, 이제 특히 정치권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될 문제다. 근데 위원장님 우리가 저 민주당이 보면은 177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를 아까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네가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또 뭐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책임을 바로 지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우리가 쏙지 않으면 됩니다. 정확한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자체가 정말 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나 이 올바른 정책을 하면 우리가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정말 이게 올바른, 그리고 이 펀드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기업들도 펀드 조성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뭐 펀드 일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기로는 뭐 이걸 뭐 제가 뭐 조사는 깊이 안 해봤습니다만 성공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역대 정부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어떤 저기가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중소기업들 이 살리기다 해가지고 IT 예예 IT가 있어
그 지금요 그 손실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응? 그 정책이 처음에 그 정말 뭐 그 돈이 다 어디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이 이러면서 뭐 펀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하면서 물론 이 뭐 꼭 전 정부가 실패했다 해가지고 전 정권들이 실패했다 해서 이번 정부가 뭐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것도 보면 이거는 문제점이 너무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위험한 정책을 그리고 초창기 이 정부 초기에 이런 것도 뭐 해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 정권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 어? 그리고 또 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이 원금 상환을 보장해주겠다. 그거 정말 나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그럼 교수님 이게 장점과 단점을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문재인 정권에서 초기에 이제 출범할 때 물론 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제일 먼저 그 붕괴를 시킨 게 이제 원자력 아닙니까? 네, 원자력이죠. 근데 이제 원자력 쪽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그걸 이해득실을 떠나가지고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산업적 기반이라는 게 이게 네. 이제 장난이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원자력은 우리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 시장이 넓어지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은 거는 뭐냐면 원자력을 에너지 대체하는 개념으로만 저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원자력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2,000개 정도의 업종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0개.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 근본적 원자력 하나. 뭐 역대 정권을 여러 보면 가지 우리나라가 뭐, 근본적으로 예, 예.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박정희 정권 때는 이제 그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갔지만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중소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실리콘밸리만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코리안 실리콘밸리가 원자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요. 그 원자력의 그 원자력 그렇죠. 발전소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총합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상당 부분은. 근데 이 업체들이 원자력이 중단되면서 예. 다 막혔어요. 다 다 막히고. 부도를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 이제 전 세계로 터졌거든요. 우리 그 좋은 예. 기술을 그럼 가지고 그런 엄청나죠. 실리콘밸리 우리 코리안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생적인 조건마저도 이렇게 부정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털고 여기 보면 미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수소차 쪽이거든요. 네. 수소차 쪽인데 사실 재생에너지 실패하고 이제 수소 쪽으로 돌리고 근데 이것 역시 이제서 우리가 기반이 없이 뭐 IT 산업 IT 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도 큰 실패했지만 그 기술적으로 그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에도 도움이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쪽에 그 빅데이터 쪽이라든지 그 AI 부분에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가 전체적인 어떤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너무 정권 위주의 그 정책으로 가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태양광도 몇몇 업체들이 뭐 수혜를 보다가 지금 딱 요번에 구속된 사람도 좀 있고. 아, 그럼 이거는 문제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이번도 네. 어떤 몇몇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크게 입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일부 소문이 아니고 지금 저거 그 주식이 막 상사태, 이렇게 상장됐다는 네. 상사태 등으로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단 하나 예를 보면은 원자력을 우리가 원자력을 우리가 해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엄청나죠. 자 거기에다가 몇 조 단위로 계약도 하려고 지금 했었죠. 만약에 태양광 인도인가? 이거 정책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처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수지 타산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지이익이 맞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이 바로 그런 거 하는 데인데 자 그런데 이게 전부 지금 중국 이 기업인들이 이거 지금
방을 지금 지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의존이 다 온전한 중국이었- 이게 자 온전한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말 이게 그 에너지 산업 정책에 맞느냐 하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자, 이 기후 변화가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 원자력도 그럴 수 있다지만은 태양광열이라는 것은 한번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그 태풍 오고 나서 장마 있을 때 상사태 그러면 문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 오고 뭐 물론 뭐 저기 약간의 그 어떤 문제점을 갖다 보완하고 이래 하지만은 저 정도의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 이익되는 건 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제 시간 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 교수님 먼저 뭐 여쭤보고 위원장님 여쭤볼게요. 투자 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그 특혜를 나머지 국민들에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 손실이 방패막으로 쓰겠다는 극히 비정상적인 누델 펀드 정책인 만큼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좀 중 설명과 함께. 즉시 중단을 하는 것보다 절차를 밟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제일 처음에 일성으로 내걸은 건 뭐냐면 사회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도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다 끝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 그 편익의 문제가 걸려 있는 정책일 경우에 특히나 그런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그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설득이 돼야지 사실은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좀 일단 거쳐라.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라.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국회가 국민의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국회에서 책임을 지면 그만큼 그 정권 책임도 덜 할 텐데 왜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국채도 아닌 펀드 형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한 그 손실을 입히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려고 하는 정권 말기. 어쨌든 이거는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국회 의결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나 공론화해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은 이렇게 뭐 즉시 중단하라는 이런 그렇죠. 이제 그 패널들의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안 나왔을 텐데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나왔거든요. 우리 또 위원장님은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딱 한마디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높죠. 예, 안 되는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20조 있으면 하세요. 대통령 개인 재산이 20조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정을 해놓고 내가 20조 재산을 공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명답입니다. 다른 거 뭐 필요가 없이 그래놓고 하면은 저도 뭐 펀드에 내가 피시라도 좀 내서 내 투자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 방송에서 우리 정권을 되게 예찬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게 하면 주의 해서 이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 20억을 담보로 해놓고 공정을 국민들에게 국민 공정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다 그래 해보면 우리가 공헌할게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을 국민펀드 하면서 또 재생 에너지 사업하면서 무슨 지금 얼마 전에 상사탁으로 날렸는데도 무슨 태양광 무슨 에너지 산업이고 어쩌고 계속 그런 고집불통의 소리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조를 갖다가 국민 펀드 공정을 해놓고 국민들 앞으로 공정을 해놓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요 좀 제발 좀 재고하세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들 펀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좀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고 우리 이제 끝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을 살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니까 하더라도 이렇게 뭐 하나를 하면은 다른 쪽은 죽이는 그런 사고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뭐 펀드도 나름대로 유용한 면들이 있는데 이 세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그 기업 마인드는 좀 좋지가 않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그죠. 야당과 좀 협조를 하고 야. 국민을 위한 정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그 조건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한테 제시를 하면 네. 뭐 국민 어느 분들이 이거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감하고 우리 좋은 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점은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충분히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예, 인사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지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이 군립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거 좀 잘 좀 새겨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그 교수님이 처음으로 나도 온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 여의도판의 방송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펀드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또 우리 시장 여러분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우리 방송 될 수 있게끔 예, 함께 해주시기를 이제 그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님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